국회의원 국회에 들어가는 걸 통제하라고 못 들어가게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증인도 없고 피청구인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피청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계엄 선포하던 저녁에 7시 20분경에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피청구 그러니까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이렇게 만난 적이 있죠. 네.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종북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한다. 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 잘해달라. 이런 얘기 하셨죠. 뭐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납니다만 네. 하여튼 뭐 증인 이 자리에서 김봉식, 조지호한테 아까 그런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다 그래요. 네. 앞에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여기에 뒤에 장소가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적어서 주신 거 맞습니까? 아마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꽃하고 뭐 이렇게. 서울청장 거하고 경찰청장 거 문건 중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예. 2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엄군 상당수 계엄군이 실제로 계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출동할 대상 건물 주변에 이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증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11시 50분 당일 밤에 23시 50분에게 곽종근에게 707 특수임무단병력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죠? 네, 그때 이제 병력이 지금 본청에 들어가 있는 병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가 알겠습니다. 가능하냐 그랬더니 예. 707 인원이 좀 예.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정원이 가능하면 그 알겠습니다. 투입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180명이 들어온 겁니다. 네, 27항입니다. 네. 한 30분 뒤에 곽종근한테 다시 전화해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제시하신 적이 있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국회의원 국회에 들어가는 걸 통제하라고 못 들어가게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증인도 없고 피청구인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증인은 그 국무회의 하다가 10시 반 되니까 그 합참 전투통제실로 옮겨서 예. 지휘관회의 주재를 하시고 거기서 그러면 대통령 국민 담화하는 거는 TV로 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국회 앞 상황 같은 거 TV 화면으로 계속 보셨죠? 보고 계셨죠? 그때는 초기 상황에서 네. 제가 조치할 게 좀 많아가지고 네.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네, 네, 네. 또 화상회의는 언제 끝났습니까? 화상회의는 글쎄 시작하고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10분 내외로 아, 한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고 계속 나서 또 지켜보고 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저기 계엄사령관한테 뭐 시행 알겠습니다. 보고문 하고 뭐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방송에 국회 그냥 생중계로 계속 비춰주면서 못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있고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거 보셨으면은 네. 이거 나나 피청구인이 지시한 내용하고 다르다. 다시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업무 이렇게 지시하고 뭐 정리하느라고 그걸 못 TV를 보셨다는 예,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그날 자정경에 전화를 해서 국회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입고 나오라고 해라.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뭐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진우가. 증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추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 그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이 저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말씀하실 때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어디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